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학과 이민으로 핫하게 주목을 받는 영어권 나라가 바로 캐나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수속자를 보유한 클럽이민 김재동 이사님을 모시고 이 캐나다에서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죠. 네, 예전보다 좀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 이 캐나다에서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이민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이 유학 후 이민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우선 명확하게 유학 후 이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롯이 한국에서만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한 카테고리인 캐네디언 익스프레스 클래스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명 캐나다 경험자 이민이라고 하죠. 이 CEC는 취업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을 하시려면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고 현존하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기 가장 쉬운 길이 바로 컬리지 졸업 후 받는 PGWP죠.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취업 비자입니다. 결국 컬리지 유학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불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고속 입국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지원자들에게 빠르게 입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FSW, Federal Skilled Worker라고 하죠. FTW, Federal Trade Worker라고 하고요. CEC가 아까 말씀드렸던 Canadian Experience Class라고 해서 총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최소 하나의 카테고리에 지원자분께서 해당이 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학력이나 나이, 경력, 영어 능력 등등을 점수화해서 총 그 CRS라는 그 점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총 1200점 만점에서 고득점자들에게 인비테이션을 발송해서 영주권을 프로세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익스프레스리 엔터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최근까지 한 450점대의 점수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제로 이민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컷 점수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75점이었죠. 명확하게는 2021년 2월 13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등록한 모든 분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바로 75점인데요. 매년 약 35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는 캐나다는 2021년 이미그레이션 레벨 플랜을 발표하면서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캐나다 이민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약 40만 명, 41만 명, 42만 명까지 이민자를 대폭 선발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민문호를 개방한다는 기조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75점으로 선발한 것이 바로 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75점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아시겠지만 코비드 19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75점이니까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터리 풀에 들어가셔서 우선 1년 동안 가장 점수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점수를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더 높게 신청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마도 캐나다 이민의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캐나다에서 이민에 조금 더 유리한 직종이 있다면은 그 학생분들께서 어떤 컬리지에 어떤 직종들을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캐나다에서 이민을 진행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제 자체가 이민에 유리한 직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NOC 레벨 스킬 B 이상의 직업군 중 외국인으로서 가장 취업이 용이한 직업은 아마도 그 기술적인 용접이나 컴퓨터 관련 업종, 뭐 드래프팅이나 뭐 인테리어 디자인 등등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캐나다 이민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매니저급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점점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니저나 시니어 매니저로 바로 취업이 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술직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특히 스킬 B 이상 조건이 되시는지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민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유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의 경우를 많이 보지 않는데 캐나다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그 자격 조건을 아주 매우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그 이민 정책 기조 자체가 Family Reunion이라고 해서 나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빠른 검토로 인해서 좀 퀄리파이된 그 지원자를 선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원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범죄 기록이신데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범죄 수사 경력 조회 해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약에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이나 신체 검사상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진행한 케이스를 보면 한국 분들 중에서 최소 3 패밀리 중에 한 분 정도는 이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 기록으로 해서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은 뭐 기소유예, 뭐 단순 폭행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범죄 기록이 있으시다고 하면 캐나다에서는 명예회복이라고 하죠.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예회복은 단순 캐나다 정부에서만 인정해주는 명예회복, 당신이 한번 준법하지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민의 길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기소유예를 포함한 선고유예, 뭐 단순 폭행, 음주운전 등등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상담을 하셔서 미리 명예회복을 신청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예회복을 신청을 하시면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요즘 같은 경우 2년, 3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회복을 받으셔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고민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캐나다 이민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심한데 뭐 캐나다로 이민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도 잘 안 되시고 뭐 불어는 더 안 되시겠지만 잘 안 되시는데 공부도 잘 안 하시고 노력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캐나다 이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mandatory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캐나다 가서 공부하지 뭐. 캐나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영어 점수를 최소한 IELTS 6.0 이상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 30대 분들은 그거보다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영어 성적으로라도 점수를 높여놔야 그래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무작정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민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민이 안 됐을 경우 그 이민이 안 된 이후에 캐나다 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당신은 예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라고 표현하시면 그러면 캐나다는 ETA죠. ETA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신청하시면 안 되고 자격 조건이 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넘게 이제 거기서 살다 왔는데요. 아주 많이 본 케이스가 뭐냐면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캐나다 유학 중에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셔야 되는데 연장하시지 않고 불법 체류로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만약에 불법 체류가 의도적이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민을 신청하실 때 절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절대로 불법 체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꼭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계시면서 항상 합법적인 일을 하시고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한국에 오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진실되고 현실적인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캐나다 유학 혹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민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글로벌 시대로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얻고자 살기 좋은 나라, 훌륭한 교육 시스템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